이분 혹시 담배를 태우십니까? 혹시? 아니요. 안 태우세요? 담배를 왜 태워요? 피우지. 피우세요? 아니, 안 피웁니다. 안 태우세요? 네. 아 왜냐면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학연, 지연, 흡연이 중요하다. 오. 흡연을 하다 보면은 정체성이 달라도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얘기 하던데. 뭐 회사에서 많이 그렇죠.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민주연구원의 전신인 열린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 근무했는데요. 처음 이제 법에 의해 가지고 정당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저는 담배를 안 피웠는데 중간에 남자들끼리 담배 피는데 안 나가면 안 돼. 혹시나 내 뒷담 할까. 군대에서 그래. 겁더라고. 또 나간다. 네.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흡연 장소에서 다 주고받고 있는 거야. 그때 또 여당이니까 누가 어디 청와대 간대, 누가 뭐 저기 주워 어디 좋은데 들어야 간대, 뭐 되니까. 이런 네.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그 흡연을 통한 이 유대감 이런 것도 사실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2004년 6월 달에도 그러면 있었어요? 민주연구원에? 아니, 2004년 10월 15일 날 민주연구원이 만들어졌는데 아, 그때 그때 제가 창립 멤버로 창립 근무했습니다. 멤버 들어가셨군요, 원장님이. 저 그때 열린우리당 맞아요. 비서실. 비서실에 대표 비서실에 비서실. 있어요. 아 이부영 의장 이부영 비서실에 계신 거죠, 의장이 그죠? 예. 어. 아니 그 모셨던 상사들이 많은데 실제로 헤비 스모커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김무성 그래요? 의원도 안 태우세요? 안 태웠어요. 옛날 이부영 의장도 안 정치인들은 피우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 그럼 어떤 날 그래요? 피는 겁니까? 예. 모르겠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그래요? 술 예. 드실 때 그냥 한번 뻐끔 하셨던 것 같아요. 아. 1년에 한 번 정도. 안 아니 피시더라고요. 야권에서는 담배 많이 피시는 분으로는 김한길 옛날에 그 대표가 많이 피웠잖아요. 나중에 끊었죠. 예. 그죠? 지금 폐암 때문에. 김한길 대표도 많이 폈고 이해찬 대표도 많이 폈고 아 이해찬 대표도 많이 피웠다 맞다. 뭐 예. 이른바 전략, 기획 이런 파트 일하셨던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셨던 것 같아요. 제 그러니까요. 기억으로는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니까 담배랑 막걸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맛있게 하셨다고. 피우셨죠. 예. 공식 영상물에도 이제 담배 태우는 장면들이 그렇죠. 남아 있잖아요.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살아 계셨더라면은 먹방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하셔도 성공하시는데 뭐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먹으면 맛있어 보여. 시골 한상. 그러니까 네. 참으로 아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허재무 씨 2주의 한 장면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 오셨습니까? 2주에 한 장면 하기 전에 지금 많은 분들이 매부쇼 끝나고 넘어오고 있다고 조금 서둘러서 좀 와주시길 네, 아직 많이 안 넘어왔네요. 보니까.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장면 열려라 참깨 아니고 캐비넷. 열리다 캐비넷이 캐비넷. 네. 지금 막 너무 열려가지고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있는 느낌인데 일단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수사 들어갔고요. 그리고 장제원 비서 성폭행 의혹 있고 여기에 이제 건진법사까지 윤통 측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네. 이거 기사화도 많이 됐습니다.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 다양한 썰 중에 하나가 캐비넷 한동훈이 연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네, 고소당. 큰일 납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썰 중에 하나가. 서정욱 발. 아 그래요? 그렇죠. 보수 유튜버 발입니다. 그게. 네. 네. 그런 상황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단은 이철규 의원의 아들 마약 관련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피의자를 특정한 다음에 그렇죠. 검거하기까지가 50여일이나 왜 걸렸냐 이런 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마약 정부 아닙니까? 네. 이상하네 마약 정부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고 우리 이태원 참사 때에도 마약 수사 때문에 늦장 대응이었다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약 혐의자로 특정이 됐는데 거의 2달간 동안 검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의심이 되는 거죠.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이 그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경찰 고위직 출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에 수사하는 분들이 눈치라도 보지 않았을까라고 네. 저희가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마약 검사라는 게 이제 모발이라든가 소변 이런 걸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그런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늦게 조사할수록 피의자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변이나 모발 그리고 뭐 몸에 있는 털 이런 걸 가지고 검사하는데 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안 나온다고 하대요. 언론 보도 보니까. 네. 그럼 50여일 걸렸으면 네. 이미 그러한 국과서에서 그렇죠. 예. 조사를 하더라도 안 나올지 이미. 않을까? 아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봐주려고 그러는 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있는가 이런 걸 보는데 그렇죠. 물론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다고 하지만 경찰이 지금 검찰 불기소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입건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좀 더 면밀하게 수사를 신속하게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뭐 어떻게 이런 경우에 평론을 해야 됩니까? 참 진짜 잘못된 건데. 난처한데. 아니 근데 통상적으로 이번에 또 의혹을 받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그 일선 경찰서에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과장이 우리가 경찰의 꽃이라고 보통 하죠. 일선 서장급 총경 승진을 한 건데 두 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일전 경찰서의 형사과장이 총경 달기는 사실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필 이분이 달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뭐 의심스러운 거는 이철규 의원이 정말 실세 중에 실세고 경찰 출신이고. 경찰 출신이니까 뭐 좀 뒤를 봐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알 수가 있을까요? 근데 많은 언론에서 일단은 이 사건이 지금 불거지고 있고 언론에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뭐 왜 지금 나왔을까? 우연일까요? 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철규, 장제원, 건진법사는요 여권의 핵심 실세 K씨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윤핵관들이 거의 싹쓸이 당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과연 이러한 일이 그냥 우연히 벌어졌을까? 우연히 벌어졌을까? 허재무 씨가 얘기한 것처럼 캐비넷이 열린 것인가? 아니면 여는 누군가가 것인가? 연 것인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우연은 없는 것 같다. 우연은요 신승훈 노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신승훈 노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박진영 원장님은 장성철 신승훈 노래 소장의 잘 모릅니다. 몰라요? 우연히. 어쨌든 간에 우연은 아니다라는 네.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네. 아니다. 그래요? 좀 그렇게 보는데요. 이 두 건이 이제 장제원 의원 전 의원 의혹건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 자제건이 둘 다 경찰발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검찰발이 아니야. 그렇죠. 경찰 수사 중인 내용이니까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제일 불편했던 분들이 대다수의 경찰들이에요. 검찰 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라는 자괴감도 있었고 또 동원 체계가 만들어졌고요. 기존에 있던 경찰 인사와 다른 방식의 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출세한 경찰 고위직들, 네. 뭐 치안감 이상 사람들은 과거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 자리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경찰 이야기는요.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자기들끼리의 진급하는 엘리트 코스로서의 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네, 전반적인 룰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핀셋으로 찍어서 끌어올리는 그런 행태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총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청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지방청도 아니고 일선 경찰서에서 과장하던 분이 총경 진급한다. 경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확률이 굉장히 낮죠. 이런 확률이 네. 있을까? 거의 뭐 맞습니다. 네. 몇만 분의 1 정도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했던 분이 지구대로 좌천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황당무계한 네.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경찰들의 전반적인 불만이 이런 일들이 정권 말기에 터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추론해 봅니다. 근데 만약 권력으로 눌렸다 아니면은 알아서 경찰에 있는 지인들이 옛날의 부하들이 알아서 그냥 눌렀다. 과연 그게 21세기 통할까? 대한민국 네. 사회에서 그것도 그게 통한다고 별로죠. 생각을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용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야인 생활을. 국회의원도 아니고 선거 출마도 포기했고 이랬는데 이분이 또 이제 이력을 따져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비서실장을 했던 중체이교 핵심 찐윤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분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탈당까지 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맞아요. 보니까. 네. 어제 본인의 해명하는 페이스북 글을 봤는데 제가 받은 그냥 뉘앙스 느낌은 뭐냐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막 묘하게 틀어가지고 네. 보도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네. 얘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탈당한 것을 보면 본인 스스로 좀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그 용도라고는 안 하지만 돈을 준 것도 인정한 거 아니에요? 취직도 시켜주고. 네. 그럼 왜 그랬겠냐고. 그 배경이 네. 네. 그냥 그냥 일 잘하고 예뻐가지고 뭐 그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참 피해자한테 또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얘기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장제원 의원도 정치 생명이 이 건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냥 뭐 쉽지 않죠. 끝났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 몰락이죠 몰락. 탈당 이야기를 들으면 또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부의 경쟁자들이 작동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경쟁자들이 나는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 음.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외부에서 얻어맞는 것 같지만요. 같은 당내에서 대부분이 가장 많이 얻어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당내에 있어야지 정보를 많이 취합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네. 들면 우리 장성철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거 친박 친이계 서로 계보를 넘나든 분들도 있잖아요. 넘나들 때 이쪽 계보 정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경선했던 그 2007년입니까? 네. 그때는 거의 뭐 당 안에 쪼개진 두 당처럼 극렬하게 갈등을 빚기도 싸웠죠. 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은 그럴 개연성도 있다. 사실관계는 제가 근데 속단할 경쟁의 수 없고요. 논리가 작동했다는 것은 누군가 장제원을 견제할 만한 거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장제원의 입지라는 게 넥스트가 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산시장? 부산시장? 네. 그런 식으로 그 미리 꿈이 있었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 많이 밝히고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준비한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 그런데 그냥 그 부산시장 경쟁자들이 이렇게 했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들고 네. 하여튼 묘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본인 해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강한 본인 스스로 제기합니다. 의심이 든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뭔가 다른 낌새를 사전적으로 알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고소가 되고 언론에 제보가 돼서 보도된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네. 한번 며칠 동안은 준비가 됐겠죠. 네. 네. 그러한 분위기도 읽고 뭐 피해자가 장제원 의원한테 여러 가지로 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상당히 이제 참 곤란한 지경에 빠진 거죠. 아 그리고 저는 늘 보면서 고약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자식 간수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이철규 의원은 아들 문제고, 문제고. 우리 장제원 의원은 또 이제 아들이 또 사실은 지난번에 래퍼죠. 무면허 운전에 네. 이렇게 그 경찰관을 폭행을 했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네. 또 한 번 심지어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대한민국 연좌제가 있는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아들 문제를 가지고 저는 뭐 장제원 의원을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요. 다만 아들 문제에 아버지의 힘이 개입되어 가지고 그것을 무마한다거나 은폐한다거나 절대 안 그렇다면 되는 이거는 문제죠. 이제 네.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죄돼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철규 의원 문제가 좀 더 우리가 깊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장 그 수사했던 경찰들에 대해 가지고 내부에 감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생각이 봅니다. 듭니다. 네. 그 장제원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날에 비속어를 내뱉으면서 불편한 신경까지 내비친 또 이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계엄이 불편한 게 아니라 체포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 그래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도 많은 말들 했어요.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되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픈 손가락? 네. 장제원 의원한테는. 네. 그래서 어떻게 뭐 본인이 교육을 한다거나 훈육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포기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리고 아까 이제 건진법사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전에 네. 장제원 의원 관련해서 네. 이걸 예견한 분이 있습니다. 예견했어요? 누가? 창원에는 명태균이 있지만 부산에는 강땡땡 선생이 계십니다. 강땡땡 선생? 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명태균 씨와 비슷한 지위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아주 그 해운대 지역에서 상당히 역술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도 역술이에요? 이분 역술이에요. 그래요? 강땡땡 그분이 강 역술인데 선생님? 네. 저도 이제 10년 전에 가가지고 네. 봤어요. 네, 강땡땡 선생을. 네. 진짜 줄곧 다 맞추더라고. 근데 어. 이분이 본인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언제요? 내가 미리 장제원 너한테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 근데 너는 그때 상당히 나를 비웃으며 갔다. 왜 조심 안 했냐? 그러면서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본인 이렇게 전봐준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최근에 이제 게시를 한 거고 어제, 일 터진 어제. 다음에 어제. 나의 경고를 무시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었다. 후과가 네, 있다. 야. 그제 2주 후에 강 선생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예약해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뭐 가서. 상담하시려고요? 우리 구교영의 정치비상구가 언제 100만이 되나? 10만부터 넘기고. 예, 아니 빨리 농담처럼 내려가. 얘기하는데 네.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잘 맞추. 진짜로? 그러면 지역 정가에서도 많이- 장제원 의원이 이미 찾았다고 했다는 얘기는 뭐 다선 의원들 포함해서 뭐 유력 인사들이 많이 가는 분이겠네요. 그럼요. 예. 되게 유명한 분이라서 제가 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은 옛날 30년, 40년 전 정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지역 토의 아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박특흠 의원도 비슷한 느낌이 나고 지금 국회의원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전봉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국민의힘 계열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니 차량으로 인원 동원하는 것만 봐도 그렇죠. 진짜 민주당도 대단해요. 과거에 네. 호남 쪽에 가면은 이제 지역 토요의 아들들, 네. 건설회사 사장 아들들이 국회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요. 과거에는 이 여당은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의 정당 아닙니까? 네. 거기에는 이제 정치 헌금 많이 내면 꼽아주는 겁니다. 아. 반대로 야당도 활동비가 필요하니까 네. 그런 그렇죠. 재력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른바 이 업자 출신들 국회의원들 또는 업자 출신들의 아들들이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당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경선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런 류의 경력을 사회적 활동을 가지고 정치인이 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당내 경선이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금권 선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압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당내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엘리트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르는 제도도 네. 각 정당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는 이 물론 장제원 의원은 애초에 처음에 무소속으로 당선되긴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그 서천호 의원입니까 이상한 발언하신 분, 아뭐 예, 뭐 그죠 그런 분들 보면서 빨리 정당 정치가 자리 잡지 않으면은 정치가 30년 전으로 후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저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아니 그 당내 경선이 금권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남부지검에서 이제 건진법사를 또 이제 추가로 관련해 가지고 네.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모양이고 결국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입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혐의 내용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털어진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라고 합니다. 보니까요. 이거는 지난번과 다른 점은 윤석열 정부 재임 중에 벌어진 공천헌금 의혹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하여튼 좀 영적인 기운이 좀 세다. 영혐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잘한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국민의힘 정치지망생과 의원들이 줄 서서 만났던 분이에요, 사실은. 손 한번 그렇군요. 잡아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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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분은 이제 천공하고 명태균 씨와는 다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딱 들어서고 나서 정치 이런 거에 좀 개입하기보다는 다른 인사, 경제. 세금, 국세청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본인의 영역을 넓혔던 분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지. 그렇군요. 네. 그 상당히 많이 추측인데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축적했을 것 네. 같은데 이분을 친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분과 대단히 가깝게 지낸 국민의힘 핵심 실세 의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문제로 그때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인가요? 이 문제로 이미 기도비 수수한 혐의로 네? 재판을 보내놨거든요. 네. 영장은 구속영장 기각이 됐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추가로 수사를 한다는 얘기고 이게 윤석열 정부 그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저는 명태균 씨보다도 더 큰 일들이 터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들으셨어요? 네, 저도 대충 알고 있고요. MBC에서 특정 팀이 이분을 몇 년 전부터 추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계속적으로. 예. 네, 네. 그래서 사채시장 뭐 연결설 그리고 뭐 특정 그 사업 인허가 관련되는 이야기 이런 네. 일들에 대해서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형 사건 터질 것 같아요. 명태균 씨하고는 달라요. 네. 이분도 당연히 통화 문자가 있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휴대폰 압수하면은 다칠 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도 사실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낱낱이 알려지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여권에 많은 것 같은데 이 건진법사까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기대서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끊지 못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타고 올라가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지 혼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사실 이번에 주가 조작 정황에 대해서 삼부토건 얘기를 꺼낸 것도 저는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연달아서 지금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빗장이 열렸어요. 아니 원장님 그러니까요. 진짜 네. 뭐 국가기관들이 다 약속하고 뭐 이번 저도 주에 다 공개하자.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뭐 무속 샤먼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가짜 샤먼이야. 오방. 오방떡. 디자인이 여기 진짜 네. 샤먼 무속 정권이에요. 진짜. 진짜 무속 정권인 게 저는 이 정부에 참여하려다가 그만둔 사람들한테 수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요? 여기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야, 실제로 그렇다고 한겨레 한다면은, 21에서 네. 뭐
몇 달 전에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무속과 관련된 기사를 뭐 많이 취재를 하고 썼거든요. 내놨죠. 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읽어보고 아이 뭐 사실일까 하면서 가볍게 넘겼는데 그런 것들도 더 심층 취재를 해보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아니